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학력이 없이 근면 성실만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주로 기술이 필요 없는 몇 시간이면 배울 수 있던 일이죠. 저는 단순 반복적인 일의 공통점이 저 회사 공장 외에 나가면 경력이 인정이 안 돼요. 내가 그만둬도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월급은 시급으로만 적용이 되고요. 내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받아요. 내 시간과 노동력을 이 법정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난 어릴 적이나 지금이나 그냥 일용직 또는 그냥 알바로 남는 이유가 소기업에선 알바에서 정규직이 되는 순간 난 사장 집안의 합법적 머슴이 됩니다. 보통 소기업에서는 사장의 직계 가족, 친척, 지인들을 직원으로 거느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기업이고 일반인인 내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기업이죠. 난 알바하면서 차장,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외부인이 2달에 한 번 사장 주말 농장에 잡부로 가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는 1년에 한 번 사장 조상묘 벌초를 시키기도 해요. 사장 차 세차도 하고 잔심부름도 종종 합니다. 과장과 차장은 술자리에서 1-8을 외치지만 다음날 여지없이 출근을 해요. 당시 내가 군대를 막 제대한 23살이었고요. 차장 월급이 170만원, 1년에 상여금 200%였어요. 내가 이 소기업에서 버틴다면 저 차장이 내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정직원 제의가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대놓고 거절했어요. 안 해요. 하지만 학력과 기술이 없이 날 받아주는 곳은 대부분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로 의욕이 안 생기는 이유가 이 제한적인 월급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기술 진입이 낮은 일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월급은 진짜 딱 한 달 살 정도 받는데 집이 월세면 힘들죠. 기술 학력 없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서울에서 버티고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내 군대 후임도 서울 왕십리 고시원에 터를 잡았는데 결국 2년 뒤에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어른들은 청춘을 위한답시고 야, 단순 일 하지 말고 기술을 배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요, 기술을 배우려면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월급과 폭력과 폭언을 견뎌야 했어요. 문제는 저 상황에서 진짜 기술이라도 배우면 다행인데 대부분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노동력 착취를 당합니다. 예전부터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 전수가 도제식 방법이었어요.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합니다. 친구들 중 취업이 안 돼서 동네에서 빌빌거리다가 동네 선배의 꼬드김으로 일터 또는 기술을 배우러 갔지만 대부분 노동력 착취만 당했어요. 내 친구도 10년을 친하게 지낸 선배의 부탁으로 타일 시공을 같이 다녔는데 낮은 임금에 현장까지 내 친구의 차로 다니면서 기름값 한 번 안 대준 선배의 모렴치한 행동도 참았는데 결국은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점심을 삼각김밥과 우유 하나로 때워서 결국 거기서 폭발해서 10년을 쌓아온 인연이 1달 만에 원수가 되었어요. 기술을 배운다는 게 내 노력도 중요한데 이 운이 많이 작용을 해요. 내 사수를 정말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달라져요. 대체적으로 내 노동력만을 훔쳐가는 사람은요, 저녁에 밥 또는 술 한잔 사면서 날 엄청 위해주는 척 하죠. 그리고 별거 없는 기술인데 뭐 대단한 거 가르쳐주는 거 마냥 엄청 거들먹거리고요. 기술과 아무 상관없는 걸 시키면서 오히려 기술 습득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초에 별거 없는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살면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어릴 적 실업계 학교를 다닌 난 내 동창들이 학교에서 취업시켜준 일터가 한 달에 30만원 주면서 9시간 또는 10시간 근무를 시켰어요. 환경도 열악했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기술을 가르친다는 대가로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줬어요. 난 낮은 임금에 제자를 취업시킨 학교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 들으니 업체로부터 학생 한 명당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4년이 지나서 동창회 때 만나 그런 비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운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없어지는 기술도 상당합니다. 과거 정보가 없을 때 장사 사업을 배우려고 동대문 시장에서 60에서 80만원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엔 사장하고 꼭 싸우고 나와요. 알려주는 거 없이 일만 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 별거 없는 정보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된 노동을 한다고 장사 사업 기술을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이라고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자기 일밖에 몰라요. 나도 과거 사진기술 배우고 싶어서 스튜디오에 이게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요, 사진 가르쳐달라고 당당히 말해 취업을 했는데 2달, 2주 뒤 그만뒀어요.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한테 난 내가 얼마나 여기에서 일해야 사진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직원들이 나는 월급도 없이 1년 일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6년 걸렸다는 둥, 30만원으로 3년간 일하고 4년 차에 사진기 잡았다는 둥, 70만원 받는 나보고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둥, 누가 더 불쌍한가, 천하제일, 개고생, 심파극 이야기가 펼쳐졌죠. 사장은 나보고 지하실에서 일단 사진 편집으로 2년을 보낸 다음 어시스트를 2년은 해야 보조 기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을 했죠. 당시 내가 24살이었으니까
28이 돼야 보조 촬영 기사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언제까지 70만 원을 받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회식 자리에 잠시 이렇게 좀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장이 이렇게 좀 뭔가 자기도 난처했는데 침묵을 깨고요. 1년이 지나면 90만 원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10시간 근무, 꼭 퇴근 시간 회의를 해서 2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고 주 6일 근무를 했습니다. 5년 전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해도 70에서 85만 원을 받았어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우리 스튜디오가 쓰고 있는 사진기와 렌즈가 얼마인지. 사진기, 렌즈, 플래시 포함 300만 원 정도의 장비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아, 그럼 밖에 나가서 2달에서 석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카메라 사면 늦어도 넉 달 뒤에 카메라 잡을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죠. 순간 회식 자리 분위기가 정말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직원은 사장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를 수습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다들 내 말에 큰 깨우침을 얻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난 다음날에 이번 달만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물론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가지 촬영 기법 등 배울 게 있었지만 당시 인터넷으로도 정보가 쏟아지던 세상이라 카메라 동호회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어요. 어줍지 않은 기술을 배운답시고 내 청춘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일반인보다 조금 더 사진을 잘 찍고 싶었을 뿐이지 프로 사진사가 꿈은 아니었어요. 이미 그림으로 예술의 세계가 얼마나 밥 빌어먹고 사는지 처절히 깨닫고 있었기에 미련이 없었어요. 내 친구들 중에 취업이 안 돼서 20대 중반 이후에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몇 달 알바만 하고 안 쓰고 아끼며 1년을 사는 친구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한 친구는 승리자인 양 취업 안 한 친구한테 취업이나 하라고 뭐라 했는데 40살이 넘은 지금 몇 달 알바만 하던 친구나 중소기업 다니던 친구나 도찐 개찐 어차피 다 결혼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도 없어요. 100만원 버는 친구나 200만원, 300만원 버는 친구나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적어도 20대 후반부터 300만원 이상 벌어야 뭔가 클래스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300만원이라는 월급이 대기업이 아닌 이상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이 넘어야 그나마 가능했어요. 40대인 지금 역설적이게도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가 400 이상 벌고요. 그 외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아직도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수령액은 한 250 정도? 잔업 야근을 해서 12시간을 일하면 300이 넘는데 솔직히 매일 저렇게 12시간 일하면서 살면 못 살아요. 진짜 못 삽니다. 정리하자면 기술 학력 없이 신체 건강한 남자가 근면 성실로 벌 수 있는 금액이 탑차 운전을 한다면 월 300에서 400만원은 넘지만 기름값, 밥값이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져요. 기술 없이 일용직을 다닌다면요 월 24일에서 25일 하루 11만 7천원을 받아서 월 280에서 290만원 정도 받지만 장마철에 이게 비가 오고 눈 내리고 11월 중순 이후에 일이 끊기면요 월 평균 한 280만원에서 290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릴 거예요. 물류 상하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은 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주 5일 이상 출근이 불가능하기에 실제 수입은 연장 근무를 안 하면 세후 185만원에서 19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만약 연장 근무를 하면 계약직이 아닌 이상 일용직은 힘들어서 한 달에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나올 거고요. 월급은 더 적던지 거기서 거기겠죠. 일용직의 단점이 자기 스스로 일하는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망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빌딩 관리직 뭐 이런 것 외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기술 학력 없이 하는 일은 월급이 대부분 최저 시급에서 크게 이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내가 살면서 느낀 바로는요 부자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정도의 수입을 올리려면요 공부를 잘하고 기술을 배우고 뭐 이런 것도 뭐 필요하지만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도전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앞전 영상에도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도전이 무조건 이게 보상을 주진 않고 인생 낭비, 돈 낭비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난 여러분한테 뭐 이게 성공이 아닌 실패의 경험을 이렇게 유튜브로 팔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생각할 때 도전밖에 없습니다. 꼭 대학을 나와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때는 잘 나가던 샐러리맨이었지만 퇴직 후에 오갈 데도 없고 또는 뭐 사업하다 망해서 일용직 내몰린 대졸자도 많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안 갔다고 꼭 현장 노동자 일용직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평생 고용을 안 해주잖아요. 일용직이 여러분의 40대 중반 이후의 삶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